네, 투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죠. 미국, 유럽,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출발은 상당히 좀 약했습니다만 막판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낙폭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기존의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이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된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분석이 좀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유명하죠. 지금 방역에 어느 정도 제일 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K-방역에 대해서 좀 담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K-바이오의 어떤 흐름, 대표적인 종목군들,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또 HLB 같은 종목군들, 또 재료가 있는 셀리버리라든가 알테오젠, 이런 주요 종목군들 중심으로 추세가 과연 완전히 반전이 돼서 이제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투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의 의약품 업종 지수예요. 일봉 차트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아직 거래량 수준은 미미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 차트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제약 업종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일 연속 4월 동안에 양봉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 추세를 바꿨다라고 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자, 업종 차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아직까지는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추세를 회복했다라고 기술적으로 좀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K-바이오, K-방역에 앞서서 이 K-바이오의 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양호한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율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의 조정과 함께 묻어가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점이에요. 뭐 HLB도 아직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오른 게 없습니다만 바닥에서 좀 본격적으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셀리버리, 알테오젠 주가 흐름은 여전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종목별로 이렇게 볼 텐데요. 우선 이 K-바이오 올해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 약 8조 정도 된다라고 하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알테오젠 같은, 그죠? 4조 6천억 정도의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을 했고요.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최근에 나왔죠. ADC 기술 7,600억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 뭐 올릭스 같은 안과 질환 관련 4,500억 정도 규모, 이 외에 합쳐서 한 8조 정도 라이센스 아웃 성공을 했습니다. 뭐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K-바이오에 대한 어떤 위상을 입증시키는 그런 결과물이다.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이제 뭐 매출 1조 클럽 하면 이제 유한양행이 떠오르는데요. 올해는 아마 유한양행을 제치고 아마 셀트리온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약업계 최초로 이 셀트리온 그룹,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셀트리온 삼형제가 영업이익 1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지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좀 언급해 드렸는데요. K-바이오가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위상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제약주 중에서 매출액 상위
10위를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당당히 1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매출액 상위, 그러니까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런 기업들을 나타낸 거죠. 거기 뭐 코스맥스, 셀트리온, 파마리사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어느덧 셀트리온 그룹이 제약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자, 이렇게 좀 자리매김이 되어지고 있고요. 브랜드 평판이 지금 보게 되면 1위가 셀트리온이고 2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3위가 SK바이오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글로벌 위상은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만 국내적으로 이 대기업 관련된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의 어떤 뭐 이제 유한양이라든가 한미약품, 동아제약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떠한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CMO 수주 가능성 얘기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미국의 파이자라든가 독일의 바이오테크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백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의 어떤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백신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 백신을 세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볼륨이 큰 CMO의 강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주가 흐름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흐름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그죠? 9.4%나 크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지금 거의 한 5개월째 주가는 조정만 받고 있고, 최근 주가가 한 단계 더 조정을 받아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80만원 후반대 있다가 지금 60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자, 오늘 10% 가깝게 오르면서 다시 70만원대 근접하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제 K바이오 전반적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도 한번 같이 묶어서 볼게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 상황이죠. 자, 셀트리온도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오늘 4% 넘게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직은 기술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슈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죠? CMO 수주 가능성,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가능성, 또 샌프란시스코에 R&D 센터를 구축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CDO, CRO, 위탁 개발, 위탁 연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R&D 센터를 개설을 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글로벌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이 위치, 미국의 삼성바이오가 일단 깃발을 딱 꽂았다라는 그런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넨텍이라든가 암젠, 머크 같은 유명한 미국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 포함해서 2,500개 바이오 기업이 모인 종합 글로벌 바이오 최대 클러스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바이오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뚜렷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예상 매출액 증가율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최근에 그 항원 진단 키트라고 그러죠.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얻었다. 이게 전 세계에 7개밖에 안 돼요. 이 항원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셀트리온이 긴급 사용 승인을 얻으면서 7개가 된 건데요. 비영업권 기업 중에선 제약회사 중에선 셀트리온 유일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단을 어떻게 했냐면 분자 진단을 통해서 코로나를 갖다가 이제 뭐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단을 했었죠. 이게 장비가 수천만 원짜리를 사용을 해서 짧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민감도 즉 정확도가 약 95%, 99%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유럽 선진국 또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이 분자 진단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이 항체 진단, 항원 진단 키트는 왜 7개밖에 없냐면 민감도가 좀 떨어졌어요. 정확도가 80%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승인을 받은 제품은 정확도 약 95%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하루에 확진자 수가 8만 명, 프랑스가 5만 명, 그죠? 뭐 영국이 2만 명. 지금 이 분자 진단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원 진단 키트가 긴급 사용 승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셀트리온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죠.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항원 진단 키트 미국 수출 현황을 보더라도 유명한 업체들이 거기 많이 나와 있죠. 이번에 FDA 긴급 사용 승인 획득한 셀트리온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HLB 같은 경우도 식약처에서 국내 식약처입니다. 리보세라닙 치료 목적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치료 목적 승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쵸. 생명이 위급한데 적절한 치료제가 없으면 아직 임상 중이고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치료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치료 목적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HLB에 위암뿐만이 아니에요. 이 위암 말기로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어떤 종양의 적응증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HLB. 자, 이 종목 역시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HLB 주가 여전히 바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뭐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래만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HLB가 다시 10만원대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난 12만원대 고점을 또 돌파할 흐름, 또 자신있게 또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거래량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하나 더 볼까요? 셀리버리인데요. 자, 셀리버리는 좀 약간 기술적으로 달라요. 그죠? 주가가 밀린 모습이 없어요. 두 달 동안에 옆으로 세워주는 조정. 오늘 6%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죠. 자, 거래가 없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셀리버리는 거래 없이 지난 24만원대 고점을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셀리버리는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그렇죠. 코로나19 관련, 해서 영장류, 혈장 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죠?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면역이 워낙 면역력이 강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의 면역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강한 면역 세포까지도 죽이는 그죠? 이런 어떠한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효과가 95%에 달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ICP-NI를 투여한 것과 투여하지 않은 거의 차이가 95%나 난다. 96배나 증가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셀리버리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주가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다. 여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HLB는 주가 고점에서 많이 밀렸지만 셀리버리는 전혀 하락한 게 없다. 그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자, 하나 더 볼까요? 알테오젠인데요. 자, 알테오젠도 오른 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기술적으로 120선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121선까지는 충분히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테오젠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거래다운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따른 반등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아일리아라고 하는 노인성 황반 변성, 그죠? 안 질환이죠. 눈 관련해서 이 황반 변성 바이오시밀러 단백질 배양법을 이제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이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레아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 이제 K-바이오 라이센스 아웃 8조를 달성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알테오젠은 의미 있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게 독점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업체에도 알테오젠의 이 기술, 그죠? 얼마든지 또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테오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2달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기간 조정이면 시장 상황이 회복됨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또 전국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됐던 뭐 셀트리온이 됐던 또 아니면 HLB, 셀리버리, 알테온이 됐든 간에 이러한 종목군들, 물론 K바이오 중에서는 헬릭스미스 같이 지금 뭐 관리 종목으로 편입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뭐 신라젠이라든가 반대급부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K바이오의 위상, K방역을 포함한 K바이오의 위상을 지금 말씀드린 이 대표 종목군들이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가운데 중심을 섰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방향성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흐름을 짚어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바이오 업종이 살아나야지만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환경 하에 이 바이오, 특히 치료제라든가 진단 키트, 백신 관련 이런 종목군들 주목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셀리버리와 같은 이런 종목, 추세가 전혀 이탈되지 않는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우리가 좀 더 집중력 있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요,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을 하시면 리딩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 뭐 매수 시점, 목표가 문자 메시지로 저희들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입금하시고 입금한 후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성함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현대투자 문자 회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